안녕하세요. 노원개미입니다. 8월 31일 마지막 장이었고요. 오늘 종목 브리핑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올라줬는데, 장중에 뭐 미국에서 좋은 뉴스나 이제 뭐 고용지표나 이런 지표들이 조금 많이 어, 나와가지고 그 선물 반등하면서 따라서 반등해주고, 제일 중요한 건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오랜만에 반등해주면서 반도체 지원해주는 뉴스로 인해서 올라줬습니다. 근데 너무 바닥이라서 사실 그 뉴스는 공유를 안 드린 이유도 있고, 그냥 그거 하나에 지금 뭐 비중을 늘리거나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할 때는 아직 아닙니다. 지수 상황이 자체가 아직 바닥이고, 조금 더 올라와 줘야지 조금씩 자신 있게 매매를 하실 수 있고. 근데 요새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조금 대세인 게, 하락장이니까 뭐 시드를 줄였다, 거래대금을 말랐다, 뭐 수익률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일주일에 관심 종목 드리는 거에서 수익률도 계속 계산해 보면은, 제가 드린 종목에서 제가 하고 있는 매매를 똑같이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계속 종목 내에서 7%에서 10% 수익 나고, 뭐 세비캠이나 이렇게 좀 강한 종목들, 뭐 대동전자나 이런 거는 조금 안 나오긴 하지만 그런 종목들만 하더라도 뭐 10%, 20%, 뭐 일주일 내내 그 종목만 하더라도 뭐 60% 수익 나는 종목들이 몇 개 있었죠. 그러니까 하락장이 오히려 종목 선정은 쉽습니다. 나중에 시드가 조금 크다고 하시면은 이제 내가 종목을 한 5개, 6개 뿌려놨다. 그럼 상승장에서는 10개를 뿌려놓으면은 9개, 8개가 오르는 게 상승장이고, 하락장에선 10개를 뿌려놓으면은 두세 개가 오르는 게 하락장입니다. 근데 제가 하는 매매 자체는 타점이 나오면은 들어가기 때문에 뿌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매 타점이 나오면은 내가 어 이것도 타점이 나올 것 같다, 저것도 타점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당일날이나 전일날 보고 3개로 나누던 4분할을 하던, 이렇게 능동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보통 다른 데서 알려주는 거는 뭐 내 시드에 뭐 10분할을 해서 거기서 또 4분할을 해서 하나씩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을 한다고 하면은 10개로 나누면 100만 원인데, 거기서 또 4개를 나눠서 하나씩 해라 그러면은 처음 들어가는 비중 자체가 25만 원이잖아. 내가 1,000만 원을 들고 있는데. 그래 놓고서는 이제 하락장이 되면은 이제 4분할을 하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내려오면 뭐 5%마다 추가 매수를 해라. 25만 원 넣고, 그럼 또 25만 원 넣고, 그럼 50만 원. 그렇게 하다 보면 하락장이 되면은 풀 비중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현금 비중을 늘려라. 그렇게 식으로 얘기하죠. 이미 다 물렸으니까. 근데 아마 그 리딩 하거나 강의하시는 분들 계좌도 아마 다 물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슬슬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매수를 했다 손절했다, 매수를 했다 손절했다 하면서 평단가 관리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계좌는 이미 수익금 다 까먹고 마이너스가 된 상태에서 나는 현금이 50% 남았으니까 이 구독자나 수강생들도 50% 정도는 보유를 해야지, 내가 까먹은 것보다 더 까먹은 상태에서 올라갈 때 매수를 해서 수익 났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요. 왜냐면 저도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0명의 강사들과 유명한 사람들은 다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아실 만한 사람들인 건 다 들었고, 강의에 5천만 원 이상을 썼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그분들을 1년, 2년 동안 계속 여러 명을 비교해가면서 같이 동시간에, 보통 강의 들으면 하나 끝나면 하나 듣고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세네 개를 동시에 들어봤거든요. 근데 하는 말 다 똑같아요. 하락장이면은 현금 비중 뭐 하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하는 매매랑 제가 드리는 종목 내에서는 현금 비중이 거의 절반 이상, 75% 이상 유지가 되죠. 왜냐면은 매수를 하면은 길어봤자 3, 4일, 일주일 내에 수익이 나고, 아니면은 매수 타점이 안 나와요, 하락장일 때. 근데 10개를 주면은 그 중에서 한두 개는 같은 날에 매수 타점이 나오기 때문에, 절반으로 내가 1,000만 원이면 500만 원으로 쪼개서 나는 아직 노원개미가 얼굴도 못생겼을 것 같고, 처음
얼굴도 몰라. 이게 공짜로 주는 건데 내가 100% 신뢰가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반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만약에 두 종목 타점이 나온다고 하면은 거기서 또 반 정도는 쪼개서 250만 원 넣을 수 있죠. 유료 강의 VIP로 내가 1000만 원, 500만 원짜리 VIP 월 10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넣어도 1000만 원이 갖고 있다면 25만 원 매수를 하라고 해요. 근데 제가 하는 매매는 25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비중을 크게 할 수도 있고 회전율도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건 실제로 자기가 매매를 해보고 제가 드린 관심 종목이 8개에서 10개 정도 되면은 그 중에서 내가 전기차는 뭔가 아닌 것 같아. 내가 테슬라를 타봤는데 별론 것 같아. 그럼 또 매수를 안 하셔도 돼요. 그 중에서 고르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 종목을 4개, 5개 정도 메인 섹터, 주도 섹터에서 주도주 3개를, 2개나 3개를 드리잖아요. 그 중에서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뭐 우리산업홀딩스가 슈팅 주고, 어떤 날은 뭐 캠트로스가 슈팅 주고, 전기차 안에서도 슈팅 주는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또 매수 타점은 매수 날이 달라요. 그러면은 내가 이 관심 종목에서 전기차를 일주일에 뭐 두세 종목을 하지만 그 매수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계속 하루하루 수익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해보시면 되고, 이제 뭐 구독자분들께서도 조금씩 이제 해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완전 잡주 아니고 완전 주도주를 드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주도주를 드리기 때문에, 보면은 제가 아까 텔레그램에도 언급 드렸는데, 시간 내에서 KPF, 이거는 제가 처음 관심 종목 뽑아드릴 때 줬던 종목이죠. KPF, 그리고 캠트로스, 그리고 범한표에서도 5% 띄워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완전 뭐라 그래야 돼. 그 상승률 순위 종목에서 보면은 제가 드렸던 종목들은 항상 거의 다 있어요. 전일 등락률 대비 상위 보면은 G2파워 1등. 이거는 근데 제가 무중이니까 스윙 절대 금지고 단타로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G2파워 있고 1등이죠. 그리고 뭐 없어요. 오늘은 몇 개 없긴 하던데 피코그램도 있고, 잡주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빼고 할까? 피코그램 아니 G2파워 1등. 뭐 나머지는 오늘 처음 시세 든 종목들도 있고, 피코그램, KPF, 유일에너티크는 제가 안 드리긴 했는데 이것도 드릴랑 말랑하다. 이거 말씀드렸나 싶으면 안 해? 이번 주는 제가 딱 집어서 드린 게 아니고 복습처럼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는 없는 게 맞는 게, 이게 오늘 상승률 자체가 별로 없고 히림 여기 중간에 하나 껴있고, 유일에너 그 뭐지? 유일 로보틱스는 완전 다 시세 주고 바로 빠져버려가지고 밑에 있죠. 영호 DSP 있고, 이거 제가 오늘 시가 매매한 거 화성 밸브 보이죠? 그리고 여기까지 이것도 안 나오네. 아무튼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로 보면은 또 있어요. 성일하이텍, 이거 류일로보틱스 2등이죠. 세비캠, 박셀바이오, 이렇게 보면 명확하죠. 성일하이텍, 대성하이텍, 그 세비캠 제가 몇 번 그 신규 상장주로 말씀드렸고, 류일로보틱스 관심 종목 박셀바이오도 그저께인가 말씀드렸고, 이거는 안 좋은 거고, 대명에너지 빼고 G2파워 9등, 피코그램, KPF, 유일에너테크 여기 있고, 이거는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렸던 종목인데, S에너지 여기 있고, 히림 여기 있고, 아무튼 이 제가 드린 종목들이 휴림 로봇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드렸던 종목들이 어쨌든간 이 하루에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 중에선 무조건 있어요. 그게 주도주고, 어, 상승을 많이 한다고 대장주도 아니고 거래대금이 많다고 대장주도 아닙니다. 그거는 약간 고정관념이에요. 대장주는 이거는 나중에 한번 영상 한번 만들어서 해볼게요. 대장주라는 말 자체도 약간 고정관념입니다. 그래서 파워쇼크에 뭐 하락했다고 나쁜 뉴스가 나왔지만 잘 버텨줬고, 가스 공급 축소 하루도 안 돼 전면 중단. 근데 원유가 증산하면서 원전 건물 구멍, 이거 사실 이런 거 완전 중요하지 않거든요. 건물에 구멍 난 거예요. 그냥 원전이랑 상관없어요. 근데 원전은 그 안에 쉴드 자체가 핵폭탄, 요즘은 핵폭탄 털어져도
안 깨지게끔 엄청 단단하게 만들어지거든요. 이 건물은 그냥 건물이 뜯어진 거고 원전 자체는 멀쩡합니다. 백날 때려도. 그리고 네옴시티, 삼성, 현대, SM엔터. 이거 장전이죠. SM엔터가 갑자기 꼈는데 제가 SMCNC나 이런 종목 별로 안 좋아해요. SM 스마트라이프. 왜냐면 파동 자체가 이따가 보긴 할 건데 조금 예쁘게 안 나옵니다. 디지털 플랫폼 나왔는데 제가 여기 코멘트 드렸던 것 같은데 안 드렸네? 어제 드렸나? 대통령발 종목들이 조금 더 낫기는 한데 정책주는 제가 최대한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이거 처음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8월, 그러니까 8월에는 FOMC가 없고 9월 FOMC가 있잖아요. 그래서 8월 중순까지는 마음 편하게 매매하라고 말씀드렸고 9월 다가오니까 이제 저번 주부터 슬슬 지수 빠지면서 되잖아요. 이런 건 다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지면서 미국장이 하방 압력으로 강해지고 있다. 금리 인상에서 긴축을 하는 듯 하는데 그 바이든이 지금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차 감면해주잖아요. 감세해주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세금을 엄청 뿌리는 거예요. 사실 기축통화국의 행포입니다. 행포. 뭐 자국에서 행상되는 것만 혜택 주고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막 미국에다 공장 1년 앞서 당겨서 짓는다고 하고 횡포예요. 횡포. 그리고 파월은 금리 올리고 바이든은 돈 풀고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없는 구조입니다. 입장이 다르니까. 그래서 개별 종목 강세장 예상했다고 말씀드렸고 관심 종목 내에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명에너지 시가 박스권 시가 띄워서 이따가 한번 볼 거고 영호 DSP랑 대명에너지 잠깐만요. 영호 DSP랑 S에너지는 제가 타점을 매매를 하면서 이걸 올릴까 말까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런 거 보면 오히려 흔들리고 노원개미 어디서 샀나 이런 거 보시지 장중에 본인 타점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 일부러 안 올려드려요. 수익이 나도. 시가 매매는 웬만하면은 이거를 알려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고민은 되긴 한데 시가 매매는 어려워서 그래요. 왜냐면은 대응을 엄청 빠르게 해야 되고 손절이 진짜 눈 감고도 나오는 게 아닌 이상은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손절이 진짜 이거 뭐 옆에서 삼성 예로 들으면 이재용 회장이 이거 무상증자 할 거야 할 정도 얘기를 해도 차트가 무너지면 손절할 수 있을 정도로 손절이 잘 나오시는 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영호 DSP는 자 파동 그어서 목표가까지 달성했다고 했으니까 이따 한번 보고 S에너지는 시가를 띄워주면서 추격 금지. 왜냐면은 여기를 딱 정확하게 파동을 만들어주고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어요. 이런 거 시가 재돌파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거 하기 싫었는데 이걸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거 하나 성공했고 하나 실패한 거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제 타점에도 맞지는 않는데 잘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호가창 보고 무너질 것 같아서 이게 매매하면서 시가 매매는 빠르니까 이걸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이 점점 짧아졌는데 이건 이해해 주시고 손절가는 명확하게 드렸죠. 근데 저는 조금 위에서 팔아버리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손절 대응을 꼭 하셨어야 돼요. 호가창에 무너지는 거를 보고 제가 이거는 그래서 안 하려고 해서 호가창에 무너져 버려서 제가 이거를 빨리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제가 사고 이거 스크린 띄워서 올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는 순간 호가창이 무너져 버려서 이거는 안 하려고요 이제. 이걸 안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제가 하고 나면은 이걸 보고 따라서 매매하는 순간 늦어버리고 그 심리 자체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일부러 안 해드리는 거고 이렇게 보유 종목 중에서 익절하시는 거나 이런 것만 언급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됐고 일단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박셀바이오도 이제 오늘 손절했다는 유튜버들도 많고 이거를 저 유료 리딩방 3개 듣고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거를 추천 종목을 주던데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갭을 메우러 간다고 했잖아요. 갭을 메워주고 올라오고 횡보를 하고 있기는 한데 갭을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거든요. 몸통으로. 근데 아직 안 왔어요. 갭 제가 메운다고 며칠 전에 박셀바이오 분석할 때 여기 갭이라고 하는 게 띄워놓은 거잖아요. 사이가 비어 있는 거기 때문에
위로든 밑으로든 갭이 있으면 무조건 매우로 옵니다. 근데 이건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 갭을 이게 뭐야 69,000원 정도? 몸통으로 내려와 줘야 돼요. 이거 뼈다귀 말고. 그래서 박셀바이오 손절하신 분들 많은데 애초에 진입 타점이 되지는 않고, 만약에 이거를 잘 모르고 요렇게 내려왔다 올라왔다 노랭개미의 사례, 노원개미가 사례 했으면 본전에 손절을 하실 수 있는 구간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매매를 하시더라도 본전 손절은 나오죠. 그리고 박셀바이오 아직 할만한 불안한 종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시지 좀 마세요. 이거는 아시겠죠? 박셀바이오는 이렇게 되고, 영우 DSP는 제가 아침에 찍어드린 것처럼 보시면 저도 이거 두 개 그어져 있죠. 이게 아마 아이고 두 개가 그어져 있는데 이게 아마 여기 있는 파동이고, 이거는 그 박스권 밖에서 이 박스권 돌파할 때 큰 파동 있잖아요. 두 개를 그어 놓은 거고, 이 마지막 여기 눌림목 했던데 이렇게 두 개 그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어 놓으면은 여기나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 고점이잖아요. 여기 텔레그램에 올려드렸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찍어주고 내려오죠. 엄청 쉽죠? 아, 이거 말하면 안 되지.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해보시면은 뭐 이게 진짜 주식인가 싶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영우 DSP 관심 종목이었죠. 여기서 밑에서 이렇게 빠졌다가 위로 올라올 때가 타점, 여기서 한번 팔고 다시 내려와뒀다가 올라올 때 타점, 여기에 절반 정도 매도 하시거나 절반은 버티셔서 이만한 큰 N자 한번 드신 겁니다. 아시겠죠? 해보면 이만한 매매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래야 돼. 괜히 지웠다. 중단 박스. 이런 식으로 그려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제가 방금 지우고도 비슷하게 그릴 수 있는 게, 이게 딱 그냥 차트 보면은 이 정도 그려야 되겠구나 라는 감이 있으면은 금방 그려집니다. 저는 실제로 매매 때 안 그리고도 합니다. 처음 보는 종목도 처음 보는 종목은 안 그리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딱딱 그어서, 제가 방금 그린 게 한 15초 정도 걸렸잖아요. 그 정도로 하죠. SNG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침에 드렸는데 이 정도 파동 나오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요 정도고, 이거를 만약에 이 파동 1차 목표를 달성했잖아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오늘 갭을 저만큼 띄었기 때문에 만약에 매매하면 시가제 돌파, 내려왔다가 쭉 올라갈 때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올라가면은 여기 정도는, 그러니까 여기를 고점 돌파를 할 때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제게 1점 몇 %가 찍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손절로 잡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호가가 바로 무너져 버려서, 호가가 무너진다는 게 제가 호가 영상 찍어드렸잖아요. 매도 잔량이 매수 잔량보다 훨씬 적었어요. 그래서 바로 파시는 게 맞아요. 그 영상 보셨다고 하면은 아시겠죠? 호가가 먼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위치는 무너지면 도망가야 되는 자리잖아요. 왜냐면 1차 목표를 달성하고 시가제 돌파로 내가 돌파 매매를 들어간 거기 때문에, 보셨으면은 바로 도망쳐야죠. 그 대명에너지도 보시면은, 그러니까 태양광이랑 신재생에너지 조금 볼게요. 그래서 요 정도 보셨으면 됐고, 여기 이 파동을, 들어왔던 파동 마지막에 여기 조정 줬던 구간이 여기니까 여기로 하면은 정확하게 맞고 빠집니다. 이 위에는 오버슈팅. 이것도 한번 그어보시면 정확해요. 큰 파동을 만약에 보셨으면은 이 정도인데, 이 정도로 가려면은 그 태양광 관련된 좀 호재성 뉴스가 몇 개 나왔어야 되죠. 아니면 수급이 쏠리던가. 그럼 이렇게 두 개를 그어놓고 절반은 여기서 팔고, 시가니까 절반은 팔고, 여기 이렇게 가네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 정도의 수익을 더 거둘 수 있고, 만약에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 여기서 고점에 못 파니까 쭉쭉쭉쭉 빠지다가 요 정도에 팔면은 원래 내가 판 것보다 5% 정도 수익을 더 거둘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정확한 목표 가격을 달성하고 하락을 해줬다. 유일에너테크. 유일에너테크. 이것도 딱 보면은 파동을 그어보면은 여기 박스권 처음 들어올 때 요만한 파동, 큰 파동, 이건 3개 정도 나왔죠. 그러면 이 파동을 그려서, 아이고야 VI 지워버렸다. 요만큼 하나 그어놓고
요만큼 두 개 그어놓고 요만큼 세 개 갖다 놓고 자 이만한 파동에서 절반 내셔도 되시고 이만한 파동 갖고 오면은 정확하게 채워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내려갔다가 쭉쭉쭉쭉 올라간다. 내가 시가 재돌파를 해도 여기서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힘을 보고 이거 호가가 노원게임이 말한 대로 아직 매도 잔량이 많아. 그럼 여기까지 버텼다가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네. 그러면 다시 내려올 때가 여기 목표니까 여기서 절반 정도 챙겨주고 다시 올라가네. 나 버텨볼래? 이만큼 버텨볼래? 하면 여기까지 버텼다가 쭉 빠지면은 여기서 파셔도 되시고 여기 아마 호가 뒤집혔을 겁니다. 그럼 이 정도에서 파는 거죠. 아시겠죠? 이것도 목표가는 정확하게 3개 정도 나왔는데 중간 정도의 파동 요만큼 18% 파동. 근데 내가 여기서 샀다면은 전혀 심리적으로 쫄리는 게 없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셨으면 됐습니다. 내가 어차피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1, 2%뭐 3, 4% 빠지는 건 느낌도 안 납니다. 이미 여기서 이만한 파동만 채워도 여기서 샀으니까 여기까지 17%인데 17%냐 20%냐 이거는 인스타에 내가 20%짜리 올리지 17%짜리 올릴지 그 정도 차이지 사실상 이미 수익권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1, 2%, 3, 4%더 내가 손실 입는 거는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아쉽기는 하죠. 뭐야 집도 파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장기 추세를 쭉쭉 내려오다가 브레이크를 걸고 이쪽 박스권을 쳐주면서 여기서 위로 올라와줬죠. 근데 여기서 매매하지 마시고 이 앞에 이 정도 박스를 더 그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박스가 한번 나왔을 때 이제 밑에서 올라갈 때 매수 여기서 절반 매도 버티는 거죠. 왜 버텨야 되냐? 이만한 파동으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끝내도 돼요. 근데 이렇게 박스권 상단에서 놀아주는 종목들은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무중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아예 건들지도 않고 있긴 한데 이런 거는 이렇게 내가 여기서 잘 샀다고 하면은 절반 팔고 버티다가 이거 아쉽네. 근데 노원개미가 9월 2일까지 올려줄 거라고 했어. 그럼 믿어보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아니면은 이런 거 보고 고점 돌파 매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높이에서 돌파 매매 하면 되고 이렇게 눌러주고 쭉쭉 가죠. 뭐 15분 봉으로 보면 팔 구간이 없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갔나요? 파동에도 안 먹혀요 하면은 원래는 이 파동이 이게 정상적인 파동이고 이 파동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상증자가 9월 2일 날 이제 권리 공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올려줍니다. 그럼 저도 9월 2일 날 권리 공매도 치겠죠. G2파워 그 무상증자 받았다고 어제 우편도 왔더라고요. 저도 빨리 수익 실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코그램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렇게 원래 제가 관심 드렸던 종목 드렸던 때는 아마 이 밑에인데 이 위에서도 박스권을 잘 만들어주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타점 그어 드렸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손절 여기 못 채웠으니까 내려갔다가 여기 이런 쌍바닥 쳤을 때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더 기다렸다가 여기서 매수 그러면 이만한 파동 한번 내려왔다가 여기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 주네 타점 나오고 오늘 절반 정도 익절 이것만 해도 8%입니다 8% 쉽다는 말을 못하니까 이게 마무리할 말이 없네요 다른 걸 만들어야 되겠어 그리고 BHI 이것도 원전 관련 종목인데 이거는 제가 관심 종목 넣을까 말까 하다가 다른 분이 언급을 해가지고 BHI 종목 좋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자존심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만약에 제 구독자분이시라면은 여기 앞에 박스 이렇게 있을 때 하단에서 넣고 팔고 하다가 이렇게 박스권 돌파해주고 위에서 박스 다시 쳐줄 때 이런 거는 밑으로 안 내려오니까 이거 밑으로 안 나오네 이만큼 박스를 만들었던 N자로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럼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못 갔죠 이렇게 나온 파동인데 여기까지는 못 갔지만 거의 근접하게 갔으니까 올라가다가 내려오네 그럼 여기서 파셔도 되시고 아니면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파셔도 되시고 아니면 이런 거 다시 돌파할 때 이렇게 매수 근데 못 가죠 왜냐면 박스가 여기인데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게 상단 박스는 조금 매매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메인이고 주도주가 아닌 이상은 이게 상단 박스 매매는 조금 원래 구간에서 이렇게 위에서 박스를 다시 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박스를 쳐준 게 아니고 위에서 다시 쳐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밑으로 빠질 수가 없어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몇 번 해보시면은 감이 옵니다. 대동전자처럼 막 쭉쭉 가는 것도 있고 세비캡처럼 쭉쭉 가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완전 시장의 1등주잖아요. 시장에서 1등주. 근데 이 종목은 그 G2 파워나 G2 파워가 없었으면은 이 종목이 딱딱 갔을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약해지는 거는 이만한 파동으로 움직일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종가 정확하죠. 그래서 이건 직접 그어보시면 되고 약한 종목일수록 이게 횡보가 길어지고 조정도 길어집니다. 그리고 대망의 오늘 구독자분 몇 분 매매하신 유일로보틱스인데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그리고 아이고 이건 다 지워놔야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파동이 요만큼 나오는 친구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여기가 상한가기 때문에 노원개미야 이거 박스 이만한 거야? 이렇게는 하기가 어렵죠. 31%니까. 근데 요거는 이렇게 만약에 가정을 해서 여기서 매도를 하고 눌림이 마지막 눌림이 어제 기준 오늘 기준 뭐 저가로 하셔도 되시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저가 이 정도로 하면은 아이고 요 정도 높이가 나오죠. 이 정도 높이에서 매도를 적당히 하셨으면 베스트입니다. 이게 일분봉으로 한번 뜯어서 보면은 이렇게 요 정도가 목표잖아요. 이렇게 가파르다는 VI 있나? 아, VI 있네. 이렇게 가파르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오버슈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1차 목표가를 달성하면은 세력도 털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VI 근처거나 VI가 딱 맞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쭉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VI는. 쭉 올릴 수도 있고 쭉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제 구독자분들이시라면은 이거 이 파동값만큼 목표가를 달성했네? 그럼 올리는 것보다 내리는 걸 먼저 생각하셔야죠. 아시겠죠? 시나리오는 그렇게 짜시는 겁니다. 그리고 KPF는 제가 옛날에 거의 초창기 때 드렸던 관심 종목, 그쵸? 여기서 이렇게 사서 팔고 요만큼 박스 위에서 이만한 파동 나와서 박스권 이상으로 수익이 나왔던 종목이고, 이게 로봇 관련주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이 요즘 힘이 없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브레이크를 걸어줬죠. 그래서 이런 데서 다시 관심 종목을 할 수 있습니다. 안 들은 이유는 시장 메인 종목도 아닐 뿐더러 아직은 이 하방 수렴하는 종목들을 제가 언급드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이렇게 박스를 치는 거는 하방에서 이제 다시 올라오는 종목들인데, 이런 것도 박셀바이오랑 차트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 번은 채워줬지만 다시 깨버리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일단 안 드리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종목들. 완전 바닥까지 내려온 건 아닌 이상. 근데 이제 3일 전부터는 이제 거의 바닥까지 내려오긴 했거든요. 이래서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하셨으면은 이렇게 원래 박스 상단까지 매도를 할 수 있고, 이 박스를 이만큼 돌파했던 기점으로 해서 여기 저점으로 오늘이나 아니면 어제 기준으로 하면은 정확하게 맞고, 오늘 거는 이렇게 봐야 되겠다. 오늘 거는 이만한 파동으로 봐서 이렇게 매수를 하면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쵸? 아이고 지워버렸네. 그러니까 이게 하단 수렴은 하단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주는 종목들은 어 간단하게 움직이지를 않아요. 간단하게. 저도 방금 이거 파동 한번 그리고 수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를 진짜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6일로 하면 정확하게 나오겠다. 이게 저는 눈에 보이거든요. 안 그어놓고 봐도. 근데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론적으로 하면은 이 박스를 내려갔다가 깨고 다시 돌파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원래 이 정도 파동이 나와줘야 되죠. 크게 잡으면은 이만하게 하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쌍바닥 찍고 올라오는 거는 여기서 절반 매도를 하고, 노원개미가 항상 말하죠. 당일날 나온 파동이 제일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몸통까지 내주고 빠집니다. 아시겠죠? 자, 하단에서 하는 거는 제가 안 드리고
웬만하면 좀 싱싱한 갓 나온 종목들 재료들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루온이랑 한국정보통신도 제가 드렸다가 이게 박스권 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단으로 갈 때 드렸잖아요. 브레이크 걸 때. 이것도 밑에서 보면은 박스가 이렇게 쳐주고 올라가거든요. 정확하게 맞게 올라가 주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제가 일부러 이루온 한국정보통신도 드릴까 말까 되게 고민했고, 이런 종목들은 보통 개별 종목들이나 섹터에서 좀 약한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들에서 여기 가운데 매매를 하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지금 어떻게 된 종목이냐, 이거는 항상 지워도 생기죠. 안 보는 건데, 옛날에 유료 강의 때 배웠던 건데, 이런 종목들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차트랑 조금 다르죠. 이런 종목이 이렇게 오를 때 이 가운데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종목은 그냥 횡보하는 종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차트나 주도주가 될 수 없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파워로직스,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언급을 드릴 건데, 파워로직스도 박스를 그려보면은 요 정도로 그릴 수 있죠. 앞에도 비슷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보고 그린 건데, 앞에도 보면은 여기가 다 이렇게 맞아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 관심 종목이 아니셨다면은 박스권 밑에서 샀으면은 여기까지 올라오죠. 근데 만약에 돌파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돌파 매매를 하실 건데, 파동을 어떻게 그어야 되느냐. 아, 이거는 그냥 세게 가버렸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은 아니고,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횡보를 해줬잖아요. 그러면은 노원게임 말한 대로 이 박스권 밖에서 들어오는 파동으로 그어야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은 게 이만큼, 중간 파동, 제일 크게 그리면 이만큼입니다. 그럼 이걸 옆에다 이렇게 그려요. 마지막 조정받았던 데가 여기잖아요. 요만큼, 이렇게. 그리고 요만큼. 아이고. 이만큼만 그어도 딱 비슷하게 딱 똑같이 나오죠. 몇 퍼센트야? 28%. 28%는 힘들죠. 힘들다는 게, 왜냐면 여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번 일단 그리죠. 넘쳤습니다. 일단 이건 빼고, 그러면은 박스를 돌파해줬던 제일 작은 파동 여기 제일 큰 파동, 중간 파동 여기죠. 그러면은 마지막에 조정을 줬던 게 어제 종가 정도고, 여기 기점으로 오늘 시가를 띄워줬으니까 이런 건데, 3분봉으로 보면은 고점이죠. 정확하게 32,050원. 중간 정도 파동이 고점입니다. 제일 작은 파동은 종가 부근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3분봉으로 그냥 단타를 친다고 하면은 여기서 돌파 매매 그냥 하시면 되는데, 목표가 잡기가 좀 힘들죠. 3분봉으로 하시면은. 그래서 이 종목 자체를 크게 보고, 이 종목은 어디를 N자로 그려야 될까? 노원게임이요 말한 대로. 그럼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 종목이 시장에서 좀 잊혀진 것 같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보시던가, 아니면은 뭐 이 정도 크게. 그러면 이 정도 크게 갔다고 치면은 여기 하단이고, 소름 돋게 정확하죠. 저 이 종목 처음 봤습니다, 오늘. 아시겠죠? 세비캠은 비밀인데 저 조금 사긴 했거든요. 여기서 내려오고 올라와 주길래 조금 샀어요. 시간에서 몇 퍼센트 올랐더라. 1점 몇 퍼센트밖에 안 올라서, 이런 거는 그냥 본전 손절할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살 게 별로 없어서 이거 샀어요. 살 게 별로 없어서. 요 정도 크게 보고, 작게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 뭐 나오면 이 정도 파동 아니면 이 정도 파동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종토방도 오랜만에 들어가 보니까 저랑 생각은 똑같더라고요. 액면 분할이랑 무중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너무 비싸요. 신규 상장주인데 17만 원? 거래가 쉽게 되지는 않죠. 그 호가창 보면은, 그래서 매수 전량, 매도 전량이 뭐 만주도 안 걸려 있어요.
성일하이텍 이거는 이때 한번 말씀드리고 이거를 아셨다면은 오늘 낚일 일이 없으셨겠죠. 이게 인스타 보니까 인스타 친구분들 중에서 낚인 분들이 많아서 이 종목은 가져왔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슈팅 나오고 1차 목표 달성하고 쭉 내려왔기 때문에 이 친구는 여기를 이제 파동 박스권으로 잡고 할 건데 중간 박스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 박스에서 그냥 모르겠다 그러면 중간 요 정도 오는 시가 이 정도 조금 올릴까? 이 정도 박스를 예상을 하고 움직이겠죠. 근데 이 친구는 한 번 나오면 계속 10%씩 시원하게 내주고 이 신규 상장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비캠처럼 갈 수도 있고 이 종목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매수를 했다고 하면 이 박스권 이렇게 밑에서 샀으면은 이미 여기 3%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나는 내일 뭐 전기차 박살나도 지수 박살나도 개파락 2, 3% 하면은 나는 본전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겁니다. 유일에너테크 이것도 정확하게 오늘 파동을 유일에너테크 위에서 했구나. 이거 빼겠습니다. 그리고 덕산테코피아 이거는 오늘 처음 시세 나온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첫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뭐 계산하기는 힘들지만 만약에 돌파 매매를 하셨다고 하면은 이것도 바닥에서 이 정도 해줬기 때문에 이게 만약 시가가 여기서 띄워줬으면 시가 매매를 했겠죠. 근데 돌파 매매는 하더라도 박스권을 그어놓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 전고점을 돌파할 때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은 뭐 털릴 구간도 없이 그냥 쭉쭉 이런 게 털릴 수도 있기는 한데 뭐 크게 보면은 이 정도 박스 구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뭐 여기를 시작했다고 하면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3% 쉽게 먹을 수 있고 아니 3% 금방 먹을 수 있고 크게 긋는다면은 한 요 정도를 더 그을 수 있겠네요. 첫 시세 나온 것들은 이래서 조금 눌림목 자리도 어렵기 때문에 요 정도? 60분이구나. 15분. 눌림이 없어서 크게 본다고 하면 이 정도? 나머지는 조금 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파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1차 매도, 2차 매도 이 정도를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요게 10% 정도? 돌파 매매 10%, 단타로 2.3%, 뭐 2.3% 돌파 매매로 9%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처음 보는 종목이지만 9%까지는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홀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일단 미국장 30분 남았는데 보고 분위기 좀 보고 그 텔레그램으로 언급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400명도 주말에 돌파를 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억울해서 어제 수익금 같은 거를 텔레그램에 잠깐 올렸었는데 제가 안 올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런 하락장이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루에 꾸준히 계속 3%에서 4% 정도 수익 나잖아요. 왜냐면은 그게 저는 시세 알림용이거든요. 그래서 시드가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고 한 종목당 뭐 200, 300 요 정도 들어 있고 정찰병은 10만 원인가 들어가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보면은 하루 매도가 보통 한 종목이 2종목, 3종목씩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익절이 7%, 10% 나도 2종목, 3종목이 되기 때문에 그게 수익률이 매수 금액 기준으로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 7%짜리면 반타작 나서 3. 몇 %로 찍히고 10몇 %짜리도 반타작 나면 5%, 내가 그날에 3종목이 들어갔다 그러면 3%로 찍혀요.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에 10% 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는 계좌에서 수익금보다 수익률이 중요하거든요. 수익금 뭐 1억 몇천만 원 찍힌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이번 달에 그 1000만 원짜리 시세 알림용 제가 알림 오면은 텔레그램에 올려드리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이번 달 누적 수익률이 몇 %더라? 80 몇 %거든요. 80 몇 %? 1000만 원으로 800만 원 벌었어요. 자동 매매로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금 인증하는 사람보다 수익률 인증하는 사람이 더 믿을만하고 아마 초보분들이 그런 걸 많이 낚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수 금액, 매도 금액이 막 몇십억 되는데 1,000만 원 단위 순이익이면은 계좌 수익금 자체가 만약에 매수 매도가 10억인데 계좌 수익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시드 대비 1% 수익 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리딩을 들어서 한 달에 1% 수익이 난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 사람은 직접 매매를 했는데 1% 수익이 난 거면은 리딩 하는 사람들은 반토막 아니면 반의 반토막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리딩을 한다 그래도 제 수익률이 80%, 160% 나와도 저는 자동 매매로 하지만 그거에 반도 못 미칠 거고 반의 반 정도 미치면 성공한 거예요. 그럼 한 달 수익률 20%니까. 근데 감이 좋으신 분들은 저만큼 따라 할 수도 있고 저 이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일을 하면서 하고 자동 매도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보다 잘 하실 수 있죠. 왜냐면은 제가 하는 거는 딱 파동, 제일 짧은 파동 기준으로 매도를 해버리기 때문에 큰 파동, 중간 파동까지 버텨버리시면은 저보다 수익률이 더 커져요. 근데 제일 파동으로, 작은 파동으로 해도 80 몇 퍼센트가 나왔습니다. 90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번계자는 훨씬 높아요. 제가 스윙 기가 막히게 하기 때문에 스윙은 나중에 스윙을 제가 강의로 한다 그러면은 진짜 얼마에 풀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를. 시중에 제가 봤던 유료 강의 중에서 아예 없는 개념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오프라인은 강의로 풀어야 되나 이 생각도 합니다. 아예 안 풀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한번 풀어버리는 순간 무조건 노출돼요. 제 텔레그램에도 지금 그 강의하는 업체랑 리딩하는 업체 몇 분 들어와 계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독자가 몇 명 없는 유튜브 중에서도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자기 기법을 노출시키기 때문에 무료로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옵니다. 그게 오퍼도 오고. 아무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차트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이게 상승장으로 가기에는 지수가 반등한 것 치고 너무 주도주가 없어서 조금 불안불안하긴 합니다. 아쉽습니다. 아무튼 미장 보고 제가 올려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